자, 2단원의 2차 방정식 마크 시너지 터프 2단원이라기엔 2-2, 즉 5단원쯤 되겠죠? 예. 유형 10부터 20까지 터프 문제를 다 풀 거예요.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 자, 이 문제가 오늘 유형의 키포인트고, 보시면 터프도 아니고 대표 유형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이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584번, 585번, 586번 중에서 585, 586이 다 터프거든요. 예, 유형에 베이직이나 노말 없는데 대표 유형 달려있으면 쟤도 같이 터프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두 1차식의 곱인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친구 지금 근해 공식을 우리가 먼저 내림차순으로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줬을 때 y 빼기 3x 그리고 이제 y가 없는 친구들, x가 없는 친구들 쭉 써줍니다. 아이고 뭐야. 이 친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왜 근해 공식을 쓰냐? 자, 여러분 이게 두 근이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썼을 때 x 빼기 이제 두 근이 나올 텐데, 두 근을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면 y 빼기 3 뿔마 루트 어쩌고 이런 걸 빼갖고, 예, 이런 걸 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1차식의 곱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루트 안에가 남아있으면 그걸 1차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보다 하나씩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뿔마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안에가 루트를 벗길 수 있도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안의 식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을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 b-제곱이죠, 정확히는. 자, 이 식을 위에다 써주면 9에다가 5 빼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 식이 지금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판별식은 뭘 써야 돼요? 0이다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k가 몇이 나오죠? k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요. k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k 마이너스 8이 나온 친구를 다시 대입해주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만, 원래 우리는 k만 구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8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똑같이 우리가 내림차순 한 다음에 판별식은 0, 그 판별식 속의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을 두 번 쓰는 유형이라고 이 유형 10 위에다가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판별식 두 번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림차순 전개를 쭉 해주면 x에 대해 저는 최대한 부호가 마이너스 달고 있는 게 싫어서, 그 문자가 마이너스 달고 있는 게 싫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의 판별식 한번 이 친구를 전개한 다음에 또 한 번 판별식 할 거예요.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30y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 친구도 판별식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뭔가 지금 잘못 풀었다. 여기 지금 4를 안 곱했네요. 제가 여기다가 4를 곱했어야 됐는데 4를 여기다가만 안 곱해서 이런 에러가 나온 것 같고, 여긴 그럼 25가 되겠죠. 자, 이제 판별식 반의 제곱 15의 제곱 마이너스 25 더하기 25 100k죠. 25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100k는 0이다. 이렇게 판별식 속의 판별식.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K는 몇이랄까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K를 구해.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엔 두 1차식을 써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공정이 많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린 이미 풀이 방법을 알아버렸거든요. 한 번씩 두 번 쓰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내림 차수를 해주고요. 이제 y 없는 친구를 쭉 써줍니다. 네. 판별식 한번 써주고 2, 3, 6에다가 4를 곱하니까 8,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8을 곱합니다. 모든 분배수에 이렇게 되었고요. 이 식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판별식 쓰기 위해 식정리. 그래서 49 빼기 24 하면 이렇게 될 거고 21 곱하기 42 42에서 8 더하니까 50y.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8k. 이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사실 얘가 그냥 뭐라는 게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만 보면은 그냥 얘가 25라는 게 보입니다. 물론 판별식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얘가 지금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에다가 25를 곱한 완전제곱식 형태일 거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터프만큼 풀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그걸 했더니 K는 마이너스 2가 금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금방 했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잘 봐봐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인수분해할 때 지금 완벽하게 갖춰졌잖아요, 여건이.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봐요. 얘랑 얘만 보면 여러분 이게 어쨌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될 리가 없어요. 인수분해를 되게 줬을 거니까 이 친구들만 갖고 우리가 쪼개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게 쉽게. 자, 그러면 여기는 2x가 됐고 여기는 x가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y 상승으로 시작하는 y 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 하나랑 y로 시작하는 친구 3y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요것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y랑 3y로 확정이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미 확정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1, 2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걸 쭉 쓰면 2x 더하기 y 빼기 1이 하나 나올 거고요. 밑에 거 쭉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다 알 때는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보통 얘랑 얘까지 한 번에 고려하려고 해서인데 인수분해 안 되게 줬을 리가 없으므로 2차식이랑 이런 친구들만 갖고 와서 먼저 구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꼼꼼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랑 얘 더해주면 3x 더하기 4y 플러스 1로 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되게 옛날엔 자주 나왔고 요즘도 가끔 나오니까 잘 익혀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인수분해 필수 유형으로 다룰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이걸 먼저 다룰 거예요. 다음 문제. 두 2차 방정식의 설명인데 지금 두분의 곱, 실근, 허근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분의 곱은 서로 같다는데 두분의 곱은 기본적으로 2차 계수분의 상수항입니다. 그러므로 2차 계수랑 상수항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두분의 곱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A랑 B가 부호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면 여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물론 둘 중 하나가 0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실근을 가지는 거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 2차의 계수랑 상수항이 부호가 다르면요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무조건이에요. 이유 한번 볼까요? 대충 한번 가운데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얘랑 얘 부호가 다를 경우 이 친구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마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0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얘 b제곱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호가 다른 친구가 존재하면 그냥 무조건 실근일 것이다. 2차랑 상수항의 개수가 부호가 다르면. 네,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 허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D1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알 수가 있는 게 B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거기서 양수를 뺐더니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 D2, 밑에 거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빼기 4AC가 될 건데 양수를 4배에서 뺐어요. 그러면 그냥 빼도 음수였는데 4배에서 빼면 더 심각하게 음수 쪽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치면 얘 마이너스 한 10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둘 다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모두 중분을 갖도록 하겠대요. 예, 그러면요 그냥 판별식 2번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써주시면, 자 여러분들 이거 전개 안 하고도 지금 그냥 A랑 B가 같다가 나와주셨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친구 짝수 공식 B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C제곱은 0이다. 아, C가 B변이고 이등변은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둘 중 하나죠. C를 B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A랑 B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주시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거고 답에는 이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객관식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 자, 그래서 이번에도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판별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판별식을 썼더니 예, 판별식 D는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요. 와! 뭐죠? 필수 유형에서 제가 1, 2단원, 1, 3단원 필수 유형 곱셈과 인수분해 필수 유형 첫 번째로 다뤘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게 0이라면 A, B, C가 다 같아야 되고 그러면 0일 때는 중근이잖아요. 판별식 0일 때는.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고요. 니은 이 친구가 양수여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셋 다 00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A랑 B가 다르거나 B가 다 C랑 다르거나 C랑 A가 다르거나 니은이 정확하죠. 또는이라는 건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는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다 만족해라가 아니고 저거 3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즉 이거 저거 3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 제곱 중 하나가 0이 안 될 테니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들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디귿은 자동으로 맞죠. 다음 문제. 자,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분. 두 허근인데 판별식 써갖고 제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허근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차수 낮추고 싶어야 돼요. 굉장히 간절하게. 그러면 우리 지금 알파 제곱 여기다가 우리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넣어도 되는 거예요. 방정식 필수 유형 1회차에도 설명을 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요.
밑에는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곱한 건데 여러분 그거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지금 1 곱하기 y y이고요. 이 친구는 2입니다. 두분의 곱이니까. 그래서 분모는 4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지우면 우리는 이제 이 친구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차피 두 친구가 쌍둥이 꼴이고 이 친구만 봤을 때 전개해 주시면 B4승 빼기 2베타 3승이고 이 친구를 구하는 방법 제가 그 앞에 터프들에서 말했지만 4차 이하는 요게 제일 빠르다. 물론 이 문제는 이거보다 빠른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저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깔맞춤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 친구들 이렇게 쓰지 않게 배웠을 거예요. 4차,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도 여러분들 직접 푸실 때는 이렇게 쓰라고 원장님께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1 하나 곱해서 1 마일 2. 이 친구 개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참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하고 마3 을 2, 0. 그러면 마3 곱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마1 더하기 2인데 이 친구는 1차식.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꼴이고 얘도 그러면 알파를 대입한 꼴이다. 그럼 4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인 1을 빼는 게 될 잠깐만요. 4분의 4에서 나 뭘 잘못했나봐요. 요게 지금 3 곱했는데 6이 안 나왔네요. 미안해요. 여기다 3을 곱했는데 요게 6이었어야 되는데 요걸 6이라고 안 써갖고 발생한 문제고요. 그래서 x 플러스 6이 나머지가 되니까 거기다가 베타 대입한 꼴이 첫 번째 친구, 거기다가 알파 대입한 꼴이 두 번째 친구. 그러면 답은 4분의 12 빼기 1, 11이 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루트 꼴도 여러분들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을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알파랑 베타의 부호에 대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문제 여기까지만 읽고 머릿속에 알파랑 베타가 양수구라는 생각을 해내면 조금 공부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왜죠? 두분의 합도 양수, 두분의 곱도 양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친구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가 1이고 양배를 루트 씌우면 루트 알파 베타는 원래 뿔마 1이 나왔겠지만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i 같은 게 안 나오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더하기 2가 되니까 5가 될 거고요. 참가지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도 양수죠. 알파랑 베타가 양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곱한 건 양수기도 하고요. 실수니까. 다음 그러면 뿔마 루트 5 중에 플러스 루트 5 하나 나오고 끝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특이한 친구를 줬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뿔마 8,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단 지금 두 분의 합이 양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플러스 8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봤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서 똑같이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친구를 뭐 제곱해갖고 64 더하기 48만 해주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풀이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두 분의 합은 양수였지만 두 분의 곱은 음수거든요.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알파 베타 부호가 같다면요, 요 절대값 시험 조건을 줄 리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저 친구를 이렇게 해석해서 안 풀리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만 쓰시면 a제곱 더하기 12a는 8이다. 64다. 네. 그러면 이거 푸시면 a는 4랑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고 음수는 아니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4겠고요. 그래서 다시 쭉 지워주고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게 어이가 없죠. 사실 얘랑 얘 연립해도 돼요. 이제 그냥 알파는 6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친구들 제곱해달라고 그러니까 36 더하기 4 우리 곱셈 공식을 쓸 것도 없습니다. 물론 곱셈 공식 쓰는 게 더 빠릅니다. 16에서 24 더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아무튼 제가 지금껏 봤던 문제 중에 이 친구를 절대값 해제할 때 빼기로 안 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베타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알파 베타 간의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알파가 크다 치고 풀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다음 문제. 자, 또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 이 친구만 봤을 때 나누면 끝입니다. 1, 5차, 4차, 3차, 2차, 1차, 0차. 이 친구를 1, 1, 마삼으로 나누는 거예요. 1, 1, 1, 마삼 빼면 0, 2, 0, 0, 0.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다 2 때리면 2, 2, 마이 6, 0. 그러면 여기다 또 마이 때리면 마이 6 빼면 8, 6. 즉 이 친구는 8알파 빼기 6이고 뒤에 친구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죠? 마일. 그러면 얘네들 더하면 막 8, 막 10이니까 답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끝이 납니다. 제가 말했지만 6차까지는 보통 나누는 게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답지 방법도 숙지해 두세요. 답지에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숙지 한번 해두셔야 돼요. 그게 정석이고 저는 지금 사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 이 나누기가 훨씬 느릴 수도 있고 개수들이 막 루트 달려있거나 분수 달려있으면 이 나누기가 한참 느려지기 때문에 답지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긴 해요. 사실 그 루트 나오거나 분수 나온 경우, 소수 나온 경우는 나중에 필수용으로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갈 생각을 해야 되냐? 선생님 이번에는 왜 그 나누기를 안 하세요? 요게 식이 요따구로 돼 있어서 근데 구조가 두 개가 똑같아서 결국 이 친구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를 미안해요. x 마이너스 1은 이용해서 두 분이 m이랑 n인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그 친구를 지금 이 2차식을 두 개 곱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얘로 나누면 됩니다. 1, 마 3, 마 1 1, 마 5, 마 2 1, 1, 마 5, 마 2 빼주면 2, 플러스 1 즉 저 친구는요 2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곱해서 4mn 더하기 2의 m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m는 지금 마이니까 8. 이 친구는 2, 5, 10 더하기 1이 되니까 답은 3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딴 식들이 너무 간단하게 지금 곱하기들로 풀려버리는 상황들이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제가 나누기로 풀려버리는 상황이. 그럼 제가 지금 또 알파 베타 나오고 또 3차식 주고 또 근이고 또 는 0이다 이용해서 선생님 0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보세요. 이 문제 풀이의 이유를 이미 이전 강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해놨어요. 2 마 11, 6, 0. 저는 이렇게 나눌 때 개수만 쓸 때 반드시 0을 써요. 그래서 2 마 12, 6 빼주면 1, 0, 0. 그렇죠? 그래서 또 1 쓰면 1, 6, 3 빼주면 6, 3.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됐냐? 6알파 마이너스 3 루트 더하기 루트 6 베타 마이너스 3. 할 게 없어요. 우리 루트를 벗겨야 되는 문제 같긴 해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루트 벗기려면 제곱식을 가져와야 되고, 우린 지금 저걸 제곱으로 가져올 방법이 있나 하고 문제를 살펴봤더니 이 개수들이 낯익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쓰던 친구 부호 바꾼 거거든요. 요거 넘어가면 x제곱은 6x 플러스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친구들 요거 즉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이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구해달라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첫 줄만 읽고 여기서 알파 베타 부호가 나오는 경우들은 그걸로 쓰라 그랬죠. 선생님 아까 이거 나오면 빼기라면서요. 그거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아까 문제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준 상황에서 A로 알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그러니까 그걸 저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다 준 상황에서 값을 구하는 문제고, 이 친구들의 이 문제는 컨셉이 좀 제법 다릅니다. 우린 지금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벗길 방법을 찾기 앞서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분의 합도 양수, 두분의 곱도 양수,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문제, 앞서 설명했던 알파 빼기 베타로 나온다던 문제에서도 저는 이거의 근각계수의 관계 통해서 하나 양수, 하나 음수라는 걸 미리 설명을 한 다음에 꼼수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끝났죠? 답은 뭐예요? 그냥 아무튼 6이죠. 답은 6으로 끝. 자,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너지 해설지에 다른 풀이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그거 한번 보시면 이야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빠른 방법이 나오면 좋지만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 이상 여러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한 가지 방법 갖고 여러 유형을 돌려막기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꽤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623번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필수용 방정식의 1번 유형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문자로 깔맞춤을 해야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즉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에서 베타는 마 알파 마 1, 요걸 대입해주면 마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 친구 한번 전개해주면 되는데 전개할 때 많이 빡빡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놓고 요거 전개한 다음에 알파 하나 추가하면 조금 편하게 전개가 될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알파 추가해야 되죠. 마이너스 2알파 3승 더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지금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0 꼭 써야 돼요. 1 마이
쓰시고 마이를 4 빼시면 3 마일. 그래서 3 해주고 3 마이 빼주면 마사 을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6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12에서 우리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를 더해서 잠시만요. 이게 16이 나오면 안 되는데 뭘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1인데 2로 적어놔서 쭉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저 눈이 저게 1로 보였어요. 2를 모르겠네. 그래갖고 요거 빼주면 1 0 3 3 빼주면은 마이를 3 그래갖고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 그래서 6 더하기 2는 8 다음 문제. 자,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베타가 만약에 여러분들 알파랑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예요. 지금 문제 주어진 식을 보시면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 아니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라는 식이 나오면서 모순이 됩니다. 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무조건 알파 빼기 베타는 9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알파는 연립하시면 6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알파는 8이죠.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근각에서의 관계 써야 돼요? 대입하면 되지. 7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4 끝.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저걸 근각에서의 관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두근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연수잖아요. 정수잖아요. 자, 이 친구는요 앞에 있는 친구랑 정확하게 이 친구는 605번과 같습니다. 605번과 정확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마필 시너지가 이번에 그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같은 문제 중복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있던 터프고 수상 때도 있던 터프인데 이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 추가하다가 같은 문제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 문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자, 일단 알파 빼기 베타의 저게 절대값이 나왔는데 우린 지금 근각 계수의 관계를 무조건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각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내주면 우린 이제 a제곱 더하기 b는 3에서 144 나누기 4 36 이하다가 됩니다. 미만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A, B의 순서쌍이니까 순서쌍, 자연수 순서쌍 어떻게 구한다? 노가다로 구한다. A가 1이면요. B는 몇 개가 되죠? 35 미만이니까 34개가 되겠고요. A가 2면은 4가 돼서 넘어가면 32 미만. 몇 개? 31개. 3이면 2를 빼서 26개. 27 미만이니까 3면은 20 미만이니까 19개. 5면은 11 미만이니까 10개. 6이면은 0 미만이니까 없죠. 자, 이거 다 더하면 끝인데 우리 이거 순서대로 더하는 건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 때 교환법칙 이용해서 끝자리 0만 되면 편한 거 이미 배워놨습니다. 60, 50, 10을 더하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게 120으로 나오고 마무리가 되겠죠. 다음 문제. 자, 652번. PQR 3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미지수 3개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개해서 노가다로 푼다 1번, 연관관계 이용해서 문자를 줄인다 2번. 뭐죠? 문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문자 줄일 거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가 두근인 게 이식, 이 알파 이 베타가 두근인 게 이식인데 P가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Q분의 R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모든 문자를 P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만 먼저 써올 거예요. 합에 대한 공식만. 그러면 바로 R은 2P인 게 드러납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Q, 4알파, 베타는 P. 그러면 Q는 4분의 1P인 게 드러납니다. Q분의 R을 구해달랐으므로 이렇게 나누면 즉시 8이 되고 끝나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고 미지수가 특히 이렇게 PQ에 3개나 나왔다. 미지수가 이렇게 3개나 나왔네. 이게 말이 되나? 무조건 대부분 하나의 줄이라는 겁니다. 미지수 2개일 때도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미지수 2개는 그대로 두고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미지수 3개는 그대로 두고 푸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줄여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자, 마지막 터프는 굉장히 간단한 개수 비교 문제입니다. i 붙어 있는 거 제곱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상수함 제곱에서 i의 개수 제곱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가운데 거를 좀 나중에 전개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에서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런데 이게 순호수가 나왔다는 건 이 부분 정수, 자연수, 유리수 부분이 실수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그러면 지금 원래는 P는 뿔마 2Q인데 저는 마이너스 2Q만 적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PQ가 마이너스 3. 즉 P랑 Q는 부호가 다릅니다. 두 번째, P랑 Q 부호 다르니까 일단 뿔마에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했고요. 다음에 보시면 P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P가 양수라면 P는 양수, Q는 마이너스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Q 제곱은 마사 Q는 뿔마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P는 마이너스 2 루트 2.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각의수의 관계로 A랑 B를 잡아서 제곱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근각의수의 관계도 빠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거 전개하셔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18, 2 더하기 14니까 저는 그렇게 풀었고요. 물론 그냥 두 분의 합이 몇이에요? 이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적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개수가 틀렸군요. 두 개가. 미안합니다. 아무튼 답에는 문제가 없는 이유가 제곱을 해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풀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이 루트 2니까 두 분의 합 루트 2 제곱 2, 두 분의 곱 4 제곱하면 마이너스 4지만 제곱.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식자 갖고 하는 걸 즐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식을 짜는 식으로 해서 개수 비교하는 문제가 훨씬 편할 때가, 이런 문제 풀 때 식을 짜놓고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근각의수의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는 툴은 맞지만 괜히 헷갈릴 때가 없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